안녕하세요, H림입니다. 일단 오늘 대한항공이 이제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이슈가 떴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조금 재료를 보고 조금 의아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막 아시아나항공 많이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료를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제가 그 방법을 일단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주겠다고 했죠. 인수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런 겁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사람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막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따앉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대한항공은 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딱 봅니다. 근데 저 아시아나항공 생각보다 빚이 많은데 내가 저 빚을 다 갚고 잘만 키우면 정말 저 아시아나항공 떡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너희 회사의 빚 다 갚아줄게. 대신 너 내 밑으로 와서 일해. 대충 이런 겁니다. 인수라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인수라는 것은 빚이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빚이 많은 사람 A라는 사람의 그런 빚들을 돈 많은 사람이 다 갚아주고, 그리고 이런 빚이 다 갚아주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이 잘 굴러가게끔 그거를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항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인수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대한항공이라는 큰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빚이 많은 회사의 부채 같은 것, 빚이 많은 회사의 빚을 다 갚아주고 아시아나항공 보고 너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해. 이런 것이 바로 인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 떡상했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자라고 하는 자산 매각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하면서 크게 빚이 많으니까 막 자기 자산도 팔고 구조조정하면서 막 직원들 자르고 이렇게 지금 크게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크게 휘청휘청거리는 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아시아나 항공 보면 막 감자 한다고 하니까 쭉 동락하다가 팍 주저앉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쉽게 말해서 거의 거지가 될 것 같다. 지금 쭉 잘 나가다가 월봉 보면 잘 나가다가 쭉 거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막 쭈르륵 하락합니다. 진짜 계속 쭉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어땠냐?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하락하던 게 갑자기 급등도 하고 조금 많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지금 모습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게 악재라고 했죠?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빛이 없어가지고 거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떡락한 게 이 정도 구간까지입니다. 이거 아시아나 보시면 아시아나가 맞네. 지금 이렇게 거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 떡락한 게 이런 구간들. 그런데 백신 개발 같은 이슈도 있으니까 갑자기 얘네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오른 게 한 4천원 라인까지. 그리고 이번에 오른 거는 대한항공이라는 하는 회사가 인수를 해주면서 자기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있다. 즉 쉽게 말해서 나는 거지였는데 갑자기 거지에서 일반 평민으로 진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게 인수라는 조건인 거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그 시간외를 보시면 대한항공은 시간외가 3%밖에 안 올랐습니다. 왜냐? 대한항공은 쉽게 말해서 돈을 내는 주인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3%가 올랐다는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주인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애를 잘 키워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대한항공에도 크게 이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른 게 시간의 3%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생각 없이 인수의 이슈가 떴네. 시간에도 상당히 좋네. 그러니까 막 시간의 상한가에 막 매수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대충 인수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인수라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은 정말로 자신들의 빛을 다 갚게 되고, 그리고 이 자신을 잘 키워준 회사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말이 좀 정리를 하자면, 대한항공이 그 아시아나 항공의 빛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정말 아시아나 항공을 잘 키워줄 것인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인수라고 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이 그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하는 돈 없는 사람의 빛을 다 갚아주고, 이 자기 밑에서 들어와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게 인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삼성전자나 LG화학 이런 데에서 막 LG전자 이런 곳에서 막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고 칩시다. 얘네들은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의 빛이 막 1조 원, 2조 원 있다고 쳐도 그냥 쉽게 딱 갚아줍니다. 야, 1조 원? 그거 내 용돈 이직하면서 아시아나 항공 딱 빚 다 갚아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물량 같은 것들, 야, 우리가 반도체 수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 좀 MVP용으로 좀 물건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물량들도 아시아나 항공한테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도 떡상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떡상을 하니까 그 지배 구조에 있는 삼성전자랑 LG전자 같은 이런 주인님들의 주가도 떡상하고, 이런 식으로 두 기업이 모두 떡상하는 기대도 오르뜨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인수한다는 것은 대한항공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한항공은 지금 아시아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항공 자체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거지가 자기보다 더 거지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책임져 준다. 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고 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지 일단 두 기업이 사냐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막 아시아나 도와주려고 했다가 빚을 다 못 갚아주게 되고, 아시아나 항공의 빚을 그대로 대한항공이 다 떼안게 됩니다. 인수라는 거는 상대방의 빚도 다 자기가 껴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빚을 다 못 받게 된다면 아시아나도 망하고 대한항공도 같이 망하는 느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돈이 되느냐?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산업은행 같은 그런 은행에 대해서도 뭐 같이 투자를 하자 뭐 했겠죠.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대한항공이랑 산업은행이랑 같이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러한 것이 자본금,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갑부인 회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과거에도 인수를 하겠다, 뭐 합병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그 인수가 그 합병한다는 게 무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는 빚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수도 있다는 점.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 수 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시간 내에서 사셨어야 됐는데, 지금 바로 사신 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무조건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만 되면 초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은 인수 단계,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죠. 쉽게 말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라는 백신이 개발이 되죠.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분명히 항공업 쪽에서도 이슈를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막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이 빛에 다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지금 빛에 헐떡이고 있습니다. 헐떡이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들도 잘 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 항공업계에서 그 독점을 할 수도 있는 아주 지배력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른 항공사들은 넘보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이슈가 합병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친다면 이런 이슈 인수업만 되게 된다면 정말로 큰 호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 이 합병이라는 게 되기만 한다면 이 합병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들어가서 물려도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합병이 되기만 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합병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내일 가서 물리더라고 쳐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합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합병이 안 된다는 뜻은 무엇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빚을 받는데 상상 이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너희들 빚 못 갚아주겠어. 이러니까 합병 취소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더더욱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올랐던 상한가를 갔던 에어부산, 군모산업, 아시아나항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부산은 왜 상한가를 갔냐면 그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라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겁니다. 자회사인데 아직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안 보이고 있죠. 최근 차트 자리 보면 계속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과거에 있었던 좀 장기간 횡보하던 존버를 타던 사람들이 자기들 본전 라인에 오니까 매도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슈팅 주려고 하다가 본전 구간 오니까 매도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이렇게 물려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내일 시간에서 막 4,500원 이렇게 시작한다. 상한가를 가서 막 시작한다 하면 장기간 물려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싶겠죠. 그래서 초반에 시세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이 호재가 아무리 좋다고 쳐도 과거에 있었던 매물대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은 뭐다? 마이너스만 보다가 진짜 한 3개월, 4개월 기다리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플러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클 거라는 점, 그 점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조금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한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보면 금호산업 볼게요. 금호산업도 보면 과거 여기네요.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 고점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발 나 좀 탈출시켜줘. 나 여기 물려있었어. 언제부터? 7월 말부터 계속 물려있었어. 제발 탈출을 좀 시켜줘 라고 외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일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갭 상승을 하고 시작한다. 분명히 무조건 본전에 탈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즉 내일 매도 심리는 이 정도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않으면 하락할 겁니다. 그 점 꼭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아시아나항공은 재료가 그나마 제일 셉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과거의 고점들, 이런 고점들이 많이 있고, 다만 최근의 물량 같은 걸 보면 시간 내에서 갭상승을 띄우고 시작한다라고 친다면 거래세가 많이 몰릴 것이고 아시아나항공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에 있던 물량들 한번 거래량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래량, 여기 있는 거래량들 한번 다 계산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IDT2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최근에 슈팅 많이 주려고 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좋은 차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 이런 점들 꼭 아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뭐다? 본전 구간이 오니까 빠르게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찍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있다는 점, 인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